역사적 상황을 시점으로 나누어서 정리해보면 덕촌 선생 묘갈명에는 덕촌공을 종성판관으로 추천한 사람이 이지방이라고 했는데 이지방은 회령부사로 재직하다가 1509년 중종 4년 모친상을 당하여 물러났다. 이지방은 상중에 집에서 부리는 종을 때려서 죽인 죄로 장백대에 해당하는 속전을 내는 죄를 받았다. 대간들은 그 일을 계속 문제로 삼았지만 1513년에 의주 목사를 비롯하여 계속 높은 벼슬을 이어나갔다. 한편 사마방목에 의하면 덕촌공의 스승 조광조는 1510년 진사시에 장원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는 29세이다. 그해에 덕촌공 또한 묵과에 급제하였다고 가경보에 적혀 있는데 그때 나이는 27세이다. 조광조는 1482년 출생이고 덕촌공은 1484년 출생으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살에 불과하다. 조광조는 1415년 문과의 아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에 나갔다. 이상 역사적 사실을 두고 추정해 볼 때 1513년 이후에는 속고내가 이미 죽었거나 죽은 듯이 숨어서 살아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덕촌 최선생 행장이나 덕촌 선생 묘갈명에 적힌 중종병자년이나 가경보에 기록된 정덕병자년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덕촌 최선생 행장 등은 조그마한 마을 주장 속고내의 침략을 과장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덕촌공이 묵과 급제한 시점이 앞으로 훨씬 당겨질 수 있어요. 인자 막 묵과 급제한 사람을 이지방이 어떻게 알고 종성판관으로 추천을 했겠습니까? 판관이라면 그렇게 낮은 벼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좀 벼슬도 상당히 했고 또 좀 잘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이지방이 그 추천을 해서 종성판관으로 발령이 났을 겁니다. 문제는 그 덕촌공에 관해서 믿을만한 외부 문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기록은 좀 있는데 우리 가문의 기록은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실이다 하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외부 문헌에는 그런 기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판단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승정원 일기 고종 15년 1878년 12월 15일에 적혀있기를 고 부사 최희정에게 병조참판과 훈련은 도종 벼슬을 증직하였는데 충절이 뛰어났기 때문에 증직하라는 국왕의 전지를 받든 것이다. 교지 통종대부 행 종성판관 겸 종성진 병마첨절제사 북좌위장 최희정을 증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제금부사 훈련원 도정으로 삼는다. 1878년 고종 15년 12월 충성과 효행이 특별함으로 증직하여 그 일을 오래 전하려는 것이다.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덕촌공이 종성판관을 지낸 것은 맞고 종성판관을 지낼 때 그 속고내하고 사이에 그런 분쟁이 있었다. 그걸 맞다고 놓고 본다면은 덕촌공이 묵과에 급제한 해는 지금 기록에 있는 것보다 훨씬 먼저일 것이다. 그리고 속고내하고 사이에 그 분쟁이 일어난 시점도 우리 가문에서 말하는 것보다 적어도 4, 5년 이상 앞에 먼저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적혀있기를 독일서원은 1673년 현종 14년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임행, 김재민, 최안, 김지수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97년 숙종 23년 김제한과 1840년 헌종 6년 김훈을 추가 배항하여 선현 배항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흥선태원군의 서원 철필령으로 1868년 고종 5년에 회철되었으나 1913년 유허비를 세우고 1962년 유림에 의하여 복원됨과 동시에 김섬과 김습을 추가 배항하였다. 이 희맹은 고부이십니다. 근데 의성 씨하고 혈연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재민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사제지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같은 마을 사람이라서 배양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김재민은 그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는데 같은 의병 활동을 한 이웃 사람이니까 모함공을 혈연 관계도 없지만 해도 배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지수는 김재민의 손자예요. 1686년 숙종 13년 1월 서울에서 발행한 강희보에 적혀있기를 직장으로 호는 모함이다. 1545년 인종 1년에 태어나 1615년 광해 7년에 돌아가셨다. 택당 이식콩이 묘갈명을 지었다. 같은 고을 선현을 배항한 도기서에 배항되었다. 모함공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그 도계서원에 배양이 됐기 때문에 문성공개 최초 대동보 그 강희보에도 도계서원에 배양됐다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함공은 영암 존양사에 1630년 인조 8년에 연총공 최덕지가 배양이 됐고 1665년 현종 6년에 산당 최충성이 그 존양사에 배양이 됐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도계서원에 그 모함공이 배양이 됐으니까 문성공 후손으로서는 세 번째로 서원에 배양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는 도계서원, 경내 건물로는 3칸의 사우와 신문, 3칸의 도계서당, 3칸의 양사제, 4칸의 고사, 대문 등이 있다. 도계서당은 강당으로도 사용되어 원내에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한 및 학문 토론 장소로 사용되어 왔으며 양사제는 수학하는 유생이 거처하는 곳이다. 해마다 9월 두 번째 정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제품은 사변, 사두이며 유물로는 금곡사지, 일책 등 20여 권의 문헌이 있다. 재산으로는 대지 300여 평과 전답 1000여 평이 있다. 도계서원 역시 그 의성김씨 가문의 서원이지만 해도 그 고부이씨 이희맹, 그 전주채씨 모함공을 함께 배양을 해서 그 타성을 배양을 했고 또 강당도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서원으로서 요건을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는 최안이, 본관은 전주, 자는 사지, 호는 모함으로 최담의 8대 손이다. 성수짐의 문인이다.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매우 두터웠다. 1597년 선조 30년 정유재란이 발상하자 아들 최경행과 함께 의병을 모으고 군량을 거두어 명나라 장수에게 보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져 군자감 직장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이순당공 최경행은 임진왜란 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 의병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의병을 일으킨 공으로 이제 아버지는 직장벼슬을 받았는데
자기도 이제 과거를 보려고 광해군 때 했는데 그 광해군이 그 정치가 좀 혼란했다 이렇게들 말하죠. 특히 서인으로 볼 때는 그 성혼을 내 학맥을 이은 사람들이 그 서인들이에요. 과거를 안 보고 그 택당 이식하고 이식은 그 글을 많이 남겼죠. 친교를 맺고 이제 학문에만 열중을 했어요. 1624년 인조 2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니까 신유일, 김성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또 군량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갖고 이괄의 난에 나갔는데 이괄의 난이 일어난 게 저기 뭡니까 저기 평안도에서 났죠. 그러니까 그 가다 보니까 이제 난이 평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군량을 관가해라 반납을 하고 이제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그 뒤에 1636년에도 그 또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다시 또 의거를 했는데 뭐 의거하자마자 화의가 돼버리니까 뭐 더 이상 싸워볼 것도 없죠. 그래서 또 이제 두문불출했다 이런 얘기. 어찌 보면 이순단공은 임진왜란 때는 아버지 따라서 의병에 직접 활동을 했고 이관의 나라도 의병을 일으켰기는 했으나 뭐 전쟁 퇴각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리고 또 병자호란 때도 역시 또 의병을 일으켰으나 뭐 올라가자마자 뭐 전쟁 끝나버리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조실록 3년 1625년 12월 10일에는 전라감사 민성후가 즉위하였다. 고부에 사는 생원 조국률과 과거 급제자 조국근 형제 및 선비 최경영은 타고난 성품이 곧고 깨끗하며 어버이를 섬기는데 효성이 지극하고 강진 사람 최귀생은 본고을 아전 출신으로 성질이 순박하고 효행이 돈독하니 각별히 포장하여 백성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순단공은 뭐 전쟁에는 참가도 해보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여러 번 의병을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희릉참봉에 제수가 됐어요. 인제 집에 수록된 알염사공파 해평종회 11세 인제공 최현이 지은 직장 최고 묘지에 적혀있기를 동생으로 부, 인, 용, 쓸 사람이 있는데 같은 집에서 40여 년을 함께 살면서 형제간의 우애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매우 돈독하였고 의복이나 먹고 마시는 것을 모두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며 사적으로 챙기는 것이 없었다. 손아래 동서나 손위 동서들마저도 모두 감복하여 감화 순응하였고 집안에 가득한 자식과 조카들도 모두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인하여 집안이 화목하니 그 지방에서 칭찬이 자자하였다. 앞서 그 쌍효록을 제가 할 때 이미 설명을 했는데 같은 집에서 40년간 함께 살았다. 뭐 의복이나 먹고 사시는 걸 모두 공동으로 함께 사용했다. 이런 구절들은 그 형제간의 우애를 칭찬할 때면 반드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뭐 이걸 뭐 이렇게 했다고 진짜 사실이라고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모암공 형제는 굉장히 우애로웠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일어나 의병을 모집하여 옷가지와 식량을 명나라 군대에 보급하였으므로 그 소식이 알려져 선공감 직장에 제수되었다. 하지만 해도 모암공 쪽 기록에는 같은 서인인 택당 이식이 지은 묘비명만 전해오고 있을 뿐 그 인제공이 지은 묘지명은 전해오질 않아요. 후손이 말하자면 이제 인제공은 남인이고 이쪽은 이제 노론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1805년 순조 5년 발행된 문생공제 세 번째 대동보 가경보에는 좀 더 구체적인 연도가 적혀 있어서 의병을 일으킨 시점이 정유재란 때 암원전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20호 죽정 최유경 묘역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